다한증, 다한증은 역설, 다한증. 물이 없어 물을 잃는다. 한여름에 땀이 나는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다한증. 그리고 반신욕 등도 땀이 나간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식사하는 중노동이 아닐 텐데 한겨울에 식사 중에도 땀이 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코 주위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땀이 날 환경이 아닌데도 등 주위나 겨드랑이에 땀이 많아서 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땀이 많아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나는 땀은 특유의 냄새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이 또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또 이런 또 사람은 또 체력이 또 약한 편이다. 또 유전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상 체온 유지는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하는 소금과 물 박사의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도 물. 전립선의 기능과 불임. 생명은 물과 염분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씨앗이 트는 순간에,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출산의 긴 여정 등에서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탄생의 순간뿐 아니라 생명을 인정하는 과정도 알게 모르게 고통을 동반한다. 여성에게서 생리통과 같은 생식기계의 통증이 일적이다. 그렇다면 남성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아무런 고통도 감수하지 않을까? 아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남성은 고통의 고통을 통해 또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생명 보존에 기여했다.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남성성을 잃고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으므로 이와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 불임이나 전립선 질환 이런 것들, 생리불순, 생리통, 자궁근종, 또 불임, 임신 중독, 유산 이런 것들.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체내 충분한 수분과 함께 적당한 영양 성분이 필요하다. 분만시 태어나는 약 80% 이상의 수분과 20%의 영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태아의 일량이 적을수록 수분의 양은 더 많다.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난소, 태어날 때 이미 형성된 난자와 사정교육 시에는 약 한 달 하나씩 성숙하고 나팔관으로 배란된다. 나팔관과 난간, 배란된 난자를 받는 역할을 하고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다. 자궁, 말 그대로 태아가 자라는 집이다. 자궁, 또 질, 남성의 생식과 만나는 이런 곳이다. 또 음선, 여성성을 그래서 물은 곧 생명으로 여성 생식기를 위해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다.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고지혈증은 물로 얻어서야 한다. 과도한 중성지방은 보통 비만한 경우가 높지만은 또 이것도 체형에서 비만에서 발견되고 이런 근육량과 체지방이 적어도 중성지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때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한다. 따라서 체지방에 이렇게 별개로 보아야 한다. 체지방과 혈중 중성지방은 즉 1차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체지방의 영향보다는 섭취하는 음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수분 부족으로 이용되지 못한 포도당은 우선 중성지방으로 생합성이 된다. 이런 중성지방이 계속 증가하면 혈액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중성지방은 우선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에 저장된 이후에도 중성지방이 높으면 복부나 모든 신체 부위의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만약에 혈중 중성지방이 높지만은 지방간이나 비만이 없다면 중성지방이 아직은 지방으로 합성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경우는 중성지방을 나중에 신중하게 다시 사용하겠다는 신체의 본능적인 계산 때문이다.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중성지방도 수분이 필요한 가수분에 의해서 분해되므로 몸에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라면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성지방이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해 한다. 그러면은 신체는 에너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에너지원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공급받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섭취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이런 사람은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에서도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다. 이런 식습관은 탈수 상태에서도 에너지 대사를 극대화시키려는 신체의 본능적인 항상성 반응 때문에 발생한다. 항상성. 다시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인데, 자, 물이 부족해서 이것이 제대로 자원이 안 될 때는, 자, 이게 무기력해지면서 신체는 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해서 자꾸만 이렇게 갈급한 단 음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는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신속한 탈수 신호인 비염, 또 가려와 기침, 호흡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탈수 상태를 가장 신속하게 알리는 신호다. 신체에 공급되는 산소는 약간만 줄어도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폐에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장기들 중에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는 신체 기관에 따라서 신체의 방어 기전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실행되는 대표적인 것이다. 탈수, 비염, 기침, 이것도 그런 기관으로 고혈당,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건강이 좋다 해서 의도적으로 마시기 시작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고혈당, 고지혈증. 예. 그래서 ATP가 민감성이 생기고 포도당에 물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인슐린과 포도당의 인슐린 분비 자극을 통해서 민감해져서 민감성, ATP 민감성이 생긴다. 인슐린의 일반적인 당뇨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고혈당이란 또 여기서 높아진 혈당, 혈관에 포도당의 과잉 생산이 또 포도당 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 과잉의 원인은 뭐냐?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에서 이렇게 고혈당의 위험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당뇨와 인슐린의 관계에서 당뇨는 인슐린 탓은 아니야. 예? 고혈당이나 당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지방, 고단백, 식이 또 고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또 흡연, 운동 부족, 인슐린 부족, 제1형 당뇨와 같은 이런 것과 또 제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인데 등이 언급되는데, 특히 당뇨는 의학적으로 인슐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제1형 당뇨,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식으로 당뇨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나?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생산되는 펩티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문제가 아니다. 이 형에서는 탄수화물이 문제다. 과잉된, 그래서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다. 변비의 원인과 해결책은 물 없는 미녀는 괴로워. 변소에 갈 때 마음의 변소에서 다르다고. 역시 물이 필요해. 신체의 에너지 대사, 에너지 원천은 물과 소금이다. 설사, 장의 홍수를 막는 댐은 소금이다. 설사도 괴로워. 변비오도 그래서 설사. 예, 설사도 소장에 탈이 나면은 많은 양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염의 특징적인 증상을 갖는다. 그리고 극심한 탈수와 영양분의 소실은 심한 탈진을 유발하여 대부분 대장염보다 견디기가 힘들
다음에 대부분의 대장염은 물은 변이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단시간에 증상이 사라지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없다. 혈변, 설사, 변비, 복통,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염분 결핍이다. 대장염의 근본 원인은 탈수이다. 우리는 설사할 때마다 항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도 같은 설명과 함께 처방도 같지만은 약효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딜만 하기도 하다. 대장성 설사는 정상경보다도 수분이 약간 많아지기 때문에 물은 변이 대부분이고 헬스는 그렇게 수면장애 올 수 있고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커피 이런 것들 때문에 탈수가 생기고 탈수를 알리는 무언의 신호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나른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탈수에 대한 것이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위험위궤양, 소화불량, 식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는 자연환경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건데, 히스타민은 위산분비 촉진, 속쓰림, 구역질 이런 것인데 모세혈관 확장을 통해서 또 저혈압이 어지럽고 또 고혈압은 또 두통이 오고 장 또 평활근 수축으로 변비 또는 이런 것들이 또 자궁평활근 수축에서 생리통이 오고 기관지를 통해서 기침이 나오고 또 면역 증강을 통해서 또 알러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거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증상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탈수 시에도 생명을 유지하려는 신체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히스타민 반응. 탈수는 갈증을 무시하고 물을 잘 마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나쳐 물 마시기, 또 스트레스, 또 특별한 음식, 감염성이 있는 것, 기호식품, 또 이런 것들, 저염식 이런 것에서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탈수의 일반적인 신호들은 갈증보다도 정확한 탈수 신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탈수에 대해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탈수란 물을 마시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도 탈수입니다 라고 하면은 또 반론해주고 의아해진다. 그래서 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군 독일 일부 군사 암호화해서 해독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정보들에서 그 암호를 잘못 해독하게 되면 이 잘못 처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병명은 변명이다. 병명이 환자를 약하게 할 때가 많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를 대면하면 가장 먼저 문진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예전부터 알았던 병이면 상대적인 질문과 함께 약을 처방받아서 병원을 나서지만, 만약 병이 잘 낫지 않으면 상급도 병원을 방문하고 또다시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다행히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외과적인 처치를 하게 되는데, 외과적인 처치는 병을 또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치료를 약에 의존하는 내과적인 병은 쉽사리 완치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 갈증, 무서운 무모한 고집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우선순위는 물 공급의 총책임자는 히스타민이 일어나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무엇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히스타민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그것이 물의 부족을, 히스타민 작용은 전신에 나타난다. 히스타민 작용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분비,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지고 또 혈관 투과성이 증대되지고 장평활관 수축이 변비, 또 이런 하복부 통증, 자궁, 또 기관, 다양한 알레르기 등등 이렇게 의사의 처방은 자연의 이치를 거슬 때가 많다. 이게 아프다는 것은 아픈 것다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 되는데 또 약을 가지고 또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처방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또 온도라든가 히스타민의 기능이 이 참견하는 대장이다. 참견. 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히스타민, 이 신경 전달 물질. 히스타민은 신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작용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따라서 히스타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것을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신호 전달 체계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억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성과 관련된 인자들. 자, 항상성이죠.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받아들이는 노폐물 빼줘야 되고 수분, 염도. 우리 인체는 자기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것 신호를 보내주는데 자, 생명활동에 이렇게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 소화계는 소화 흡수를 하도록 하고 호흡계는 또 혈액과 산소를 또 운반하고 순환계는 또 영양과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고 흡수된 물질이 또 모세혈관에서 통해서 또 산소를 또 통해서 공급되고 또 결과로서 이렇게 산소가 또 세포로 또 들어가고 또 세포가 만들어낸 노폐물은 또 간질액 쪽으로 해서 이동해서 또 배출시키고 노폐물이 증가하고 이렇게 기관계는 항상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거죠. 유효한 이렇게 효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신체의 항상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항상성이란 생체가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에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삼투압을 통해서 인체는 셀 수 없는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물질 교환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세포는 물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진다. 물이 없으면 세포가 활성화될 수가 없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구토 활동에 관해서는 주요 뭐냐 가장 큰 자극은 목구멍 촉각의 자극이 일어나고 위와 십이장의 자극도 대뇌 출혈에 의해서 또 뭐 이런 멀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소화효소. 자, 소다를 홍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소다라는 것이 속쓰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올바른 논리를 건강을 지켜보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은 또 소다는 소화의 핵심이다. 소다 먹고 싶은 욕망 조금만 과시해도 배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자, 소다를 통해서 구토가 항상 해로운 것은 아니다. 물을 마시기 힘든 이유는 단지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을 마시기 왜 힘드냐? 소금이 부족. 물이 들어가면은 갈증을 통해서 염증성 질환 이런 것도 위점액의 중탄산염이 부족해지면 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점막 방어벽이 취약해져서 위산은 위벽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렇게 위벽의 염증성 질환이란 위염, 위궤양, 위천공이 발생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염증성 질환은 탈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위염증성 질환, 위염의 탈수. 속쓰림에 대해서 자, 탈수 균형과 좋아 알아야 행동할 수가 있다. 자, 단백질을 태울 수 있는 효소. 물의 생명력은 물을 물답게 하는 천연 소금.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혈액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의 원인과 해결책도 역시 그 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자 라는 거죠. 물, 저혈압, 또 고혈압 이런 것에 주위에서 어지럽거나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결국은 자, 이 책임자는 히스타민이 일어날 때 물, 저혈압은 탈수가 또 원인이다. 왜 저혈압이냐? 혈압이 탈수. 그러면 다음즙 배출 장애도 소화불량도 다음즙의 기능은 물박스의 블로그에서 찾아보자. 다음즙 산 역시 배출해서 물이 필요한 것이다. 십이지장염 이런 원인에 대해서도 역시 물
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졸업했고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인데 2006년부터 물의 중요성을 생략적으로 분석해서 2008년에 이것을 참 잘 균형 있는 방법을 박의규 물박사 의사로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오해를 풀자. 유문 괄약근이 약한 상태에서 구역질이 발생하면 소정의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는데 이때 장에서 헬리코박터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위에 도달한 헬리코박터는 위산에 의해서 살균되어야 하지만 위산 분비가 너무 적어서 헬리코박터 생존하게 되지요. 그래 생존해지는 이런 것도 위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소금만 잘 먹어도 메스꺼움 또 이렇게 구토가 사라지게 되어진다. 소금 먹고 위산 잡아 먹으면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 위를 보호하는 것은 수분이다. 위를 보호하도록 소화불량은 위보다도 췌장과 간 때문에 생긴다. 췌장과 간의 부족이 소화불량이다. 소화가 안 돼? 췌장에 지금 효소가 안 나오고 또 간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염분 부족과 물과 이런 관계가 한다. 소금과 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자.